안녕하십니까. 디지스트 ISL 연구실 학부생 연구원 강민철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반짝 화제였던 비트넷에 대해 간단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논문은 총 두 편으로 23년에 게재된 초기 비트넷 B1 그리고 24년에 게재된 B1.58입니다. 따로 학회에 퍼블리시되거나 한 논문은 아니고 MS에서 테크니컬 리포트처럼 간략하게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목차는 모티베이션 메서드 그리고 이발루에이션 노벨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퀀타이제이션에 대해 가볍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차트가 논문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LLM 모델들이고 LLM들이 발전함에 따라 모델 크기가 커지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에 나온 모델들이고요. 지금 1.8 트릴리언 모델이 하나 껴있어서 스케일이 좀 망가져 있긴 하지만 가장 작은 모델 사이즈가 65 빌리언인 것처럼 굉장히 큰 사이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LLM들이 발전함에 따라 모델 크기가 커지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배포가 어려워졌고 특히 온디바이스나 인베디드처럼 컴팩트한 디바이스에 배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따라 환경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PTQ 메서드와 QAT 메서드가 있습니다. 먼저 PTQ는 학습이 이미 끝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해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방식을 통해서 퀀타이제이션을 많이 적용해 왔습니다. 요즘도 일부 모델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점으로는 굉장히 적용하는 방법이 간단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자체가 애초에 프리트레인 될 때 퀀타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우 프리시전에서 애큐러시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프로치로 나온 게 QAT 메소드입니다. QAT는 앞선 PTQ와 달리 학습 과정에서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단점으로 처음부터 프리트레인을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애초에 로우 프리시전을 상정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더 높은 애큐러시를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왜 이 연구를 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B1에서는 바이널라이제이션이라는 극한의 퀀타이제이션을 기존에는 CNN 그리고 버트나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트랜스포머에 대해 적용했던 시도는 발견했으나 LLM 같은 모델에는 적용한 시도가 당시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우 프리시전에서 모델 수렴 최적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또 QAT가 스케일링 로우를 따르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1을 개선하며 B1.58 모델에서는 B1 모델에서 웨이트를 마이너스 1과 1로만 표현하며 표현력과 성능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B1.58 모델에서는 그러한 호환성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B1.58인 이유는 B1.58 모델에서는 마이너스 1과 0, 1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데 정보 이론에서 이를 표현할 때 로그 2의 3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1.58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메서드입니다. 수식적인 부분보다는 개념적인 부분 위주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먼저 키 아이디어들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1에서는
기존의 리니어 레이어를 비트 리니어라는 특수한 레이어로 대체해서 맨멀 과정을 단순화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원빗 트레이닝을 위한 새로운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 학습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어서 B1.58 모델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1과 1뿐만 아니라 제로 웨이트를 추가해서 표현력을 좀 더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또한 베이스라인을 스탠다드 트랜스포머에서 라마와 같은 구조를 갖는 트랜스포머로 변경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좀 더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네, 먼저 B1의 아키텍처 오버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핵심적인 변경점은 리니어 레이어를 비트 리니어로 대체한 점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맨멀 방식을 단순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B1.58에서도 대충 비슷한 틀에서 돌아가지만 퀀타이제이션 펑션이라던가 네트워크 구성이 약간 상이해졌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멀이 어떻게 단순화되었냐를 살펴보면 이거는 B1에서는 따로 차트가 없어서 B1.58 논문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갔고요. 실제로 맨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멀티플리케이션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트가 -1, 0, 1로 한정됨에 따라서 플로트와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인티저와의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며 이게 마치 바로 에디션 연산만 수행되는 것처럼 변경되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 리니어 레이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인풋이 레이어 놈으로 들어가서 인풋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노멀라이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을 제로로 만들고 베리언스를 1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력 분포를 안정화해서 학습 안정성과 수렴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하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로우 프리시전으로 퀀타이제이션 하기 전에 신호 스케일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는 달리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사이즈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RLN 그리고 트랜스포머처럼 시퀀스 길이가 가변적인 경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ABS 맥스 퀀타이제이션을 거치게 되는데요. 액티베이션 발류를 8비트 퀀타이제이션으로 양자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LLM에서 웨이트 이외에도 액티베이션 발류도 메모리 풋프린트를 늘리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 ABS 퀀타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모리 풋프린트랑 메모리 유시지에 대한 차이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풋프린트라는 거는 모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델 가중치, 중간 활성화, 액티베이션 발류, 그리고 실행 환경 모두를 포함하는 어떤 크기 정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특정 하드웨어의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메모리 유시지는 모델이 특정 시점에 실제로 사용 중인 메모리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행 중의 효율성, 안정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원빗 웨이트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사인 펑션은 어떤 특정 스레스홀드에 대해 1 또는 -1을 내뱉는 함수인데요. 이때 웨이트 매트릭스 W와 웨이트 매트릭스의 평균값 알파에 대해 FW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원빗 웨이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맨멀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디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원래 값 범위와 베리언스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프리시전 연산과 유사한 베리언스를 갖도록 복원을 하게 되고요. 또한 네트워크 구조랑 호환성을 유지해서 다음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저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이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된 것 같이 ABS Max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 PPL 값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1 모델에서 키 아이디어 세 번째로 언급됐던 게 새로운 최적화 기법을 만들었다는 건데, 아무래도 극한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다 보니까 기존 방법으로 학습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안정성이나 성능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요소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State True Estimator (STE)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는 사인이나 클립 등의 함수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들이 생겨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ST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회해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웨이트나 액티베이션은 퀀타이제이션을 하지만 이것들과 달리 그라디언트 값, 그리고 옵티마이저 스테이츠, 레이턴트 웨이트는 하이 프리시전으로 유지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메모리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학습 안정성과 정확도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모델과 달리 러닝 레이트를 좀 더 크게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원빗 웨이트는 작은 업데이트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트레이닝 속도를 위해서는 좀 더 큰 러닝 레이트를 쓰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B1.58 모델의 메서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B1.58에서 먼저 제로 웨이트를 살펴볼 건데요. 이는 비트 리니어랑 대략적인 내용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제로 웨이트가 추가되면서 약간 계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구성 요소가 ABS Max 대신에 ABS Min이 적용되었고요. 클립 대신에 라운드 클립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1과 1로 딱딱 나누어지던 것과 달리 중간에 0이라는 값이 생기면서 변경된 것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에 스파시티가 추가돼서 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쉽게 생각해보면 0이 없을 때는 네트워크가 끊겨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1과 1로 어떻게든 표현을 하려고 막 연결을 했던 건데, 0이 추가됨에 따라 연결이 끊어지는 부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B1.58에서는 라마-like 컴포넌트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호환성을 위한 것이었죠. 왼쪽이 B1 모델에서 적용했던 스탠다드 트랜스폼 아키텍처이고요. 오른쪽이 B1.58 모델에서 일부 차용한 라마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는 아니라서 어떤 걸 차용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적용한 요소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첫 번째가 기존 B1 모델에서 썼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RMS, 그러니까 루트 민 스퀘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다고 하고요. 갤루를 사용했었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스위글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스위글루는 게이팅 메커니즘이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서 좀 더 표현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원래는 앱솔루트 임베딩을 사용했는데 라마에서 사용한 거는 로터리 임베딩이라고 포지셔널 인포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임베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문법 구조와 의미 관계 그리고 좀 더 긴 길이에 대한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발루에이션 파트입니다. 이발루에이션 파트에서도 먼저 B1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B1 모델은 FP16 스탠다드 트랜스포머와 비교를 했고 또한 당시에 소타였던 8비트 PTQ 메서드들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발루에이션 매트릭으로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피션시에 관한 매트릭스입니다. 먼저 메모리 풋프린트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코스트 그리고 모델 사이즈를 측정하였습니다. 퍼포먼스 매트릭으로는 accuracy, perplexity, 제로샷, 퓨샷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이널라이제이션 특성상 굉장히 극한의 양자화를 한 건데 그러면서도 성능을 유지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PTQ에서는 웨이트 비트를 줄일수록 accuracy가 점점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왼쪽 그래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원빗 웨이트를 사용함에도 B1 모델에서는 8비트 PTQ와 유사한 accuracy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제로샷과 퓨샷에서도 다른 PTQ 접근법보다는 높은 accuracy를 보여주었고요. FP16보다는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QAT 어프로치가 스케일링 로우를 따른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약간 날림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턴시와 메모리 풋프린트를 10빌리언과 30빌리언 그리고 70빌리언에 대해서는 하기는 했는데 그에 대한 어큐러시는 없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스케일링 로우를 따르는지는 사실 아직도 약간 의문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훈련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러닝 레이트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좀 훈련이 괜찮게 진행되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비트넷은 같은 러닝 레이트에서도 FP16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왼쪽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비트넷에서는 좀 더 큰 러닝 레이트일 때 더 나은 수렴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B1.58에 대한 이발리에이션입니다. 여기서는 비교 대상으로 FP16 라마 모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요. 원래는 스테이블 LM이라는 모델과도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 과정이 굉장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발리에이션 매트릭은 거의 유사하고요. 이피션시 부분에서 새로 추가된 것을 보면은 리스폰스 레이턴시 그리고 토큰 스루풋을 추가로 측정을 했습니다. 차이점으로 퍼포먼스 매트릭에서는 제로샷만 남기고 퓨샷은 따로 측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1.58에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나 살펴보면은 코스트 이피션시가 좀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모델 사이즈 대비 퍼플렉시티 기준으로
라마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메모리 풋프린트랑 레이턴시가 감소했다는 것을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3빌리언 모델 사이즈부터는 B1.58이 라마를 앞서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그래프들도 삽입되어 있었는데 결국에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토큰 스루풋 차이만 70빌리언에서 따로 추가로 비교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삽입해놨는데 동사이즈 대비 8.9배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는 B1 모델 논문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70빌리언까지 학습을 했으면은 그에 대한 애큐러시와 다른 자료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레토 개선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들의 노벨티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1 논문의 컨트리뷰션 포인트이고요. 첫 번째로는 비트리니어를 이용한 LLM을 위한 최초의 원빗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FP16 대비 좀 더 적은 자원으로 유사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특히 메모리 풋프린트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에너지 절감 기준으로는 30빌리언 모델 기준 38.8배 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쉽게도 메모리 풋프린트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로는 스케일 로우를 따름을 확인해서 QAT 어프로치가 좀 더 큰 LLM에서도 확장 가능한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 약간 실험이 좀 정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B1.58에 대한 컨트리뷰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B1 모델에 비해 제로 웨이트를 추가해서 모델 레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개선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3빌리언부터 FP16 라마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서 퀀타이즈드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마라이크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논문들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저도 굉장히 혹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혹해서 이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논문이라기보다는 테크니컬 리포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도 굉장히 리비전 과정 없었기 때문에 날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혹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컨셉들을 이용해서 뭔가 재밌는 것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장성이라던가 사용성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여러 커뮤니티, 뭐 레딧이나 기타 모델 학습 관련 해외 커뮤니티들도 찾아보면은 이게 너무 오버하이프드 된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재밌는 연구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직 QAT 메서드, 바이널라이제이션을 이용한 극한의 퀀타이제이션 메서드는 아직까지 발전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고요. 또 어디 국내 커뮤니티에서 요 저자들의 그 리서치 필드를 확인한 것을 저도 한번 글을 읽어봤는데요.
퀀타이제이션 쪽을 연구하던 분은 아니고 그냥 NLP 쪽만 하시던 분이라서 요 도메인의 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과연 이 방법이 얼마나 획기적인 거겠느냐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